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동기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러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애들요. 예, 아들과 딸을 길러보니까 이 아들의 뇌구조는 딸 뇌구조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공부 안 하는 것 같은, 또 못하는 것 같은, 예, 그러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톰 소요는 미국 남부에 사는 소년인데요. 어느 날 이모가 반드시 울타리 칠을 해야 된다며 페인트 통을 쥐어주고 갑니다. 그런데 페인트 칠하기가 너무 지루해요. 톰은 꾀를 내죠. 그는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표정을 지으며 울타리를 칠하기 시작하죠. 친구들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친구들은 나도 잠깐만 해보자고 하지만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안 돼. 이 울타리는 폴리머가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거거든. 이걸 솜씨있게 칠할 수 있는 애는 1000명이나 200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을 거라고 내게 말씀하셨어. 결국 톰의 꾀에 빠진 친구들은 간청에 애걸에 선물까지 주면서 페인트 칠을 하고요. 톰은 그 틈을 타서 그늘 밑에 쉬면서 반나절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페인트 칠을 다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동기의 예술입니다. 동기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요. 처음에는 동기가 처벌과 강화로 이루어진 어떤 것이라고 보았어요. 즉 당근과 채찍이면 인간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그런 게 간단한 게 아니었죠. 일례로 1960년대 미국 정부는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이 문구를 이 담뱃갑에 박아놓고 엄중하게 이 담배의 해를 경고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담배 소비는 전혀 줄지 않았어요. 즉 아이들의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등수를 올리면 뭐 10만 원 주겠다, 로봇 사주겠다 이런 게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심리학자들이 동기에 관한 숱한 연구를 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외적 강화는 공부나 혹은 뭐 일 같은 성과에 큰 영향을 장기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효과만 있다는 겁니다. 둘째,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 동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는 무엇이냐? 외적 동기는 돈, 칭찬, 물건, 처벌 같은 강화와 처벌을 의미해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적 동기는 호기심, 몰입의 기쁨, 그 다음에 성취에 대한 열망 같은 내부에서 나오는, 내부의 스스로에게 나오는 그런 동기이죠.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 그 스타로부터 20발자국이라는 그 다큐가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이 가수들이 뭐 무슨 리사 피셔라든가 메리 클레이튼 같은 가수들인데 전부 다 뭐 엘튼 존이나 스팅, 롤링스톤즈와 함께하는 기가 막힌 가수들입니다. 그들은 실력은 출중해요. 목소리 색깔도 좋습니다. 근데 왜 정말 이름처럼 백업 가수로 메인 가수 뒤에서 가려져 있게 되는 것일까요? 스팅이나 이런 가수들은 이 다큐멘터리에서 자기가 운이 좋았다라고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이 백업 가수들 스스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를 잡았을 때 내가 노래를 부르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같은 절실함. 그 다음에 스타가 진정되기 원했던 엄청난 에너지,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자기는 부족했다고요. 즉 세상에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은 성취 욕구, 자기만족감 같은 내적 동기가 우리 아이에게 과연 있는가? 라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의 진로 설정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적 동기를 가지고 꾸준히 목표를 전진을 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드라이브, 진정한 동기를 썼던 다니엘 핑크 같은 심리학자들은 내적 동기의 가장 중요한 3요소로 목적의식, 자율성, 숙련도를 일컫습니다. 먼저 목적의식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흔히 아이들은 지금도 마음속에서 전쟁을 벌이죠. 지금 작고 순간적인 만족감을 위해 살아야 될지, 미래의 크고 만족스러운 지속적인 성취를 위해 지금 희생해야 될지요.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목적의식, 즉 비전이 있으면 지금 놀고 싶은 작은 보상은 지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부를 못하고 안 하는 아이일수록 성적보다
진로, 성적보다 진로를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과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공부를 하고 왜 이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보통 어떻게만 가르쳐요. 근데 저는요, 우리 아들이 워낙 공부를 못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학교에만 가면 책상 위에 누워서 잤거든요. 근데 당연하죠. 아이한테는 수학 외계어, 영어 외계어를 배우는 장소였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방만 들고 학교 다녀라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별 큰 푸시를 하질 않았습니다. 즉 그렇지만 우리 아이한텐 목적이 있었죠. 중학교 때 교회에 가서 드럼을 배우고 난 후 드럼을 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어떤 비전,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심어주는 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무능함이 유능한 만큼 아이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는 현재는 결국 드럼을 거쳐서 이제 작곡을 하게 되고 음대를 졸업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유능했다면 우리 아이는 절대 음악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애가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데 드럼을 업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역설적으로 우리 아들은요, 음악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곡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안하다 아들아. 그리고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스스로 깨우쳐야겠죠. 두 번째, 아이들에게 자율성의 기회를 주셔야 내적 동기가 살아납니다. 아이들이 이 일을 좋아서 한다고 그게 착각이든 생각이든 하는 공간이나 여유를 주셔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적어도 스스로 찾았다고 믿어야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와인과 코르크 마개 사이에는 잘 보세요. 항상 빈 공간이 있습니다. 다 꽉 채우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영어로 헤드스페이스라는 공간입니다. 이 인생에는 꽉 다 10 이런 거 채우고 1등 이런 게 아니라 좀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더 삶이 윤택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드럼 전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이 그냥 드럼을 막 하도록 막 애를 몰아붙이고 막 혁혁한 성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어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들도 그때는 드럼을 치는 사람이니까 봤냐 그랬더니 봤다고 하면서 씩 웃으면서 저도 그 영화 봤는데 엄마 그렇게 하면 드럼 오래 못 쳐요 라고 하더라고요. 헤드스페이스가 필요한 거죠. 아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실패를 좀 이렇게 좀 인내하는 태도가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내 아이 비교하지 마시고요. 정말 끈질기게 한 10년은 기다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10년이 뭡니까? 15년은 기다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저희 아이는 삼수를 했죠. 초기에 세웠던 비전을 정교화하고 다듬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실패에 적응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똑똑한 실패에서 배우는 실패를 하도록 아이를 놔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적 동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율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부모로서는 힘든 일입니다. 너무 지루하고 힘든 일이에요. 오래 기다려줘야 하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믿고 놓아주면 반드시 자율성을 얻게 되고요. 또 사춘기를 지나면 그 애들이 좀 그래도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이 시기를 좀 넘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련도입니다. 이는 재능을 꽃피우기 위한 노력인데요.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의 주인공 팬더공 4는 비만지수 150이에요. 그래서 용의 전설을 지목받았지만 훈련 자체를 거부하거든요. 포기하거든요. 일본 포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비장의 국수 국물 있잖아. 거기 비법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 살짝 가르쳐줍니다. 노력에는 비법이 없습니다. 그냥 노력해야죠. 다만 숙련이 안 되어 있을 때는 혼자 그것을 즐기면서 연습을 해야 할 따름입니다. 뭔가 재능이 있어서 남에게 보여줄만 할 때가 됐을 때 비로소 돈을 받고 책임을 지게 되죠. 책임지지 않고 그냥 재능만 있다면 혹은 재능이 없고 좋아만 한다면 그냥 혼자 즐기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주세요. 뭔가 잘 안 되고 있니? 그럼 네가 원하고 세상에 필요로 하는 일을 꾸준히 해보렴.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된다. 라고요. 예. 저희 아이가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음대를 졸업했지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했으면 자기 인생에 후회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그 이후의 삶은 알아서 개척하리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저는 손 뗐습니다. 이제 아들한테는요. 예이제 말대로 교육은 물통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이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태도,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유, 내 인생에 의미와 목적을 갖도록 부모님이 기회의 관리자만 돼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몹시 불안해지기도 하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가는 불안은 내 것이지 아이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경계를 좀 지으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본인은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외교관이 되는 게 좋겠다, 외고를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그 모녀를 본 적이 있어요. 왜 아이가 외교관이 됐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보시기에 말을 잘하는 재능이, 언어의 재능이 아이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님이 외무고시를 보는 것보다 어머님 본인이 외무고시 공부를 지금 당장 하시는 게 더 빨리 외교관이 되는 지름길 같습니다. 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건 어머님 욕망이지 아이의 욕망은 아니라는 것이었겠죠? 톰 소여처럼요. 자신의 내적 동기를 활용하고 또 소셜 스킬, 또 사회적으로 친구들 사귀는 능력도 있고 이러면 언젠가 저절로 자신의 앞길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거예요. 우리 아이들 믿어주자고요.